토지 몰수 못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몰수할 수 있습니까? 신도시 지정 철회도 가능할까요?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뭐랄까 망연자실하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신용진 변호사. 서봉수 변호사입니다. 네, 서 변호사님 여기에는 처음 나오신 거죠? 아, 네네. 네. 쑥스럽네요. 아, 예, 긴장도 되시죠? 아, 네네. 그 얼마 전에 LH 임직원들이 부동산 투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아, 네네. 뭐 그- 신문 지상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네, 뭐 상당히 뭐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네,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저는 LH공사 임직원들이 차명도 아니고 네, 본인 명의를 직접 사용해서 그런 투기를 했다는 게 뭐랄까 이게 불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지 않았었나, 그러한 점에서도 뭐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대담하죠. 네. 그 솔직히 좀 열받는 면도 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투기했던 부동산 자체를 몰수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 네. 오늘 그걸 그렇겠죠. 중심으로 해서 한번 네. 알아볼까요? 네, 뭐 몰수가 안 된다면 뭐 그 처벌만 되고 뭐 이익은 그대로 그 향유를 하게 된다면 국민 감정상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뭐 몇 년 들어가서 살고 부동산으로 떼돈 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거 할 사람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첫 번째, 투기꾼을 과연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네. 두 번째, 투기꾼의 범죄를 과연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뭐 문제를 많이 삼고 있어요.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를 몰수할 수 있겠는가? 네 번째, 재발 방지 대책이나 아니면 신도시 개발 발표 자체를 철회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문제까지 한번 다 다뤄볼까요? 네, 그 정도 이슈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투기꾼을 지금 어떻게 찾고 있나요? 정부에서는요? 뭐 지금 그 정부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네. 지금 당장은 어떤 이 전산상으로 네, 그 뭐 국토부에 나와 있는 전산상으로 자료들을 좀 리뷰하고 있는. 네. 왜냐하면 조사 기간 너무 짧기 때문에 네, 네. 뭐 관련 대상자가 경우에 따라서 뭐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뭐 그 10여일 만에 찾아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전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범위는 그 확인하고 있는 범위. 그 LH공사의 직원, 공무원, 본인과 네, 네. 뭐 그 배우자, 네. 직계 좀비속, 뭐 네. 사촌 이상의 친인척들,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지인들까지도 뭐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지금 발표된 걸로 보면은 사촌 이상의 친척들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내 직계 좀비속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친구 명의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찾아내기도 사실 어렵고 그렇겠죠. 그것까지 하지 않는 네. 것 같아요. 아, 지금 당장은 그렇고 뭐 향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네. 뭐 단서가 밝혀진다면 네. 그 부분까지도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국토부가 하고 있는 조사는 이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땅의 명의자가 그 공사나 공무원 본인의 이름과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배우자 이름과 일치하느냐, 네. 이것만 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이제 즉 사람 중심의 조사인데 저 개발지 내에 있는 땅 전체의 매매 관계를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누군지 확인해서 그 매수인의 그 금융 거래 내역 이거 조사하면은 네. 자기 돈으로 산 건지 최소한 음. 아니면 남의 돈으로 산 건지는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 나와 있는 최근 거래, 그렇죠, 최근 그렇죠. 거래를 통해서 이 본인들, 그러니까 공사 직원이나 공무원 본인들은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차명으로 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차명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네. 땅을 산 사람들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네. 거슬러 가다 보면은 네. 결국은 그 공사 직원이라든지 네. 뭐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런 거게. 그렇게 되는 거죠. 건가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자금을 역추적하다 보면은 네. 그 자금원이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쪽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개발 인접지에 땅을 산 경우도 이번에는 좀 제외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개발 인접지에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로 그 프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아, 이번에 많은 거를 배우고 네, 있습니다. 그 개발 인접지도 마찬가지로 개발 인접지에서 매매가 굉장히 급격하게 갑자기 이루어진 최근에 이루어진 것들을 중심으로 조사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뭐 결국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네. 뭐 워낙에 그 규모가 크다 보니 조사 대상도 그 많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는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궁금한 점이 뭐냐면요. 그러한 투기꾼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잡아냈어요. 캐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했는지, 즉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 사안의 핵심은 네. 결국은 입증의 문제고, 부패방지법 네, 규정을 보면은 네,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을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상당히 그 강한 처벌을 그렇습니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 조항의 핵심은 뭐냐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네, 인지 여부, 네. 그리고 그걸 이용을 했는지 여부에 네.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됐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 사건의 경우에 신도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사람들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같은 LH에 있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 못 해요? 다른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카카오톡이라든지 네. 또 뭐 SNS라든지 네. 기타 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네. 그 신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네. 즉 이 비밀을 취급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네. 그런 정보를 비밀 정보를 전해 받았다라는 거, 네. 전해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누구든 처벌이 될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러면 쉽지 않네요. 뭐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뭐 SNS 내용이나 이메일로 왔다 갔다 했다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이 자기가 담당자도 아닌데 나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그 사실 아니야라고 해버리면은 처벌할 길이 없을 수가 있는 거네요. 더욱이 좀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뭐 SNS나 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같은 증거는 남겨놓지 않았을 거고, 마찬가지네요. 네. 이 경우에 따라서 이게 그 의도적으로 어떤 비밀 정보를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네. 뭐 하다못해 담배 피면서 아니면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뭐 요즘 뭐 보니까 어디가 신도시로 지정될 것 같더라, 네. 뭐 그런 소문이 뭐 파다하더라, 회사 내에서, 네. 공사 내에서. 네. 그런 정보를 지나다가 회사 내에서 듣고, 공사 내에서 듣고, 아니면 뭐 그 공공기관 내에서 듣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들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얻고 네. 투기를 하게 됐다면, 네. 네. 그런 경우는 정말로 처벌하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자가 자백을 해버리면은 뭐 관련자들은 그거야 좀 당연히, 많이 저럴 수 있겠네요. 많이 네. 그 쉽게 그 네. 처벌 대상을 확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설사 그 신도시 관련한 정보를 자기가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게 일반인한테 다 알려진 공지 사실인데 그게 무슨 비밀이냐? 비밀도 아니다. 난 그냥 일반적으로 그 시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 똑같은 정보 가지고 산 거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도 해요.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비밀이라는 게 네. 그 일반인들이 알게 되면 이미 비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로로든지 그 신도시 계획이 네. 이미 일반인들이 파다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이 공무원이 사기 전에 네. 이미 그 일대에 있는 이 일명 땅 투기꾼들은 네, 네. 다 알고 땅을 네. 사기 시작했다. 네. 이미 오래 네. 전부터. 네. 네. 뭐 한두 달 전부터. 음. 그래서 뒤늦게 나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뒤늦게 이 땅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 취득을 했다면 네. 그 역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그 투기에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들 각 개개인들마다 어떤 사람 처벌되고 어떤 사람 처벌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그럴 수 얘기네요. 있겠죠.
야, 어차피 이게 네. 그 형사처벌이라는 게 엄격한 네. 증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음. 단지 뭐 의혹, 추정 당연히 그랬을 것 같다라는 뭐 의심 이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형사 처벌에 있어서도 굉장한 불평등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뭐 결국은 그게 네, 이제 뻔뻔한 놈 빠져나가고.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일단 하실까요? 네, 그리고 네. 세 번째로 이제 올해 요번에 이제 주제인데 토지 몰수 못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몰수할 수 있습니까?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은 뭐 토지 몰수는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부패방지법상에 그 몰수와 관련 몰수 및 추진과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부패방지법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몰수와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부패방지법 외에 몰수 규정이 없는 다른 법,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거에 의해서 처벌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네네네. 형법으로 가야 되나요? 뭐 그때는 뭐 형법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수익 환수법이라든지 그런 예.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몰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네. 어제 오늘의 결론, 토지 몰수 혹은 추징은 가능하다. 즉, 이 토지를 매수한 금액과 이 다음에 매도해서 얻게 될 금액, 그 차익이 아니라 그 토지 자체를 몰수하거나 토지 자체에 해당되는 가치를 추징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로 일단 네. 해석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신도시를 네. 계획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 네. 아예 철회를 해버리자. 신도시 지정 철회를 해버리게 되면 이야, 화끈한데요? 이런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뭐랄까 망연자실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빚까지 잔뜩 닥쳤던 기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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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까지 잔뜩 들여가지고 땅을 샀는데 네. 뭐 당장 팔기도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발 계획 때문에 원래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샀을 텐데 그랬을 수 그래서 있죠. 이보다 더 좋은 효과적인 네. 응징이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이게 신도시 지정 철회도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철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회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보면요. 일단은 이러한 신도시 지정 행위는 소위 말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수익을 주는 행위는 수익적 행정 행위는 아니잖아요. 이미 줬다가 뺏는 놈은 가장 나쁜 놈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게끔 행정법에도 일반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수익적인 행정 행위, 수익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수익적 행정이라는 것 이게 자체도 어떤 국가가 누군가에게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했던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역시 반가운 소식이네요. 근데 이게 앞으로 안 일어날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도 일어났잖아요,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이런 비밀 정보, 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 부동산 투기는 네. 그 역사가 네. 수천 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수십 년간 맞습니다. 있어왔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네. 그걸 어떻게든 최소화시키고 네. 이런 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과 같은 것들이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정비하는 게 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도 효과적으로 또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그러니까 이런 내부 정보라는 게 규제가 발전이 됐던 분야가 결국은 주식거래, 네. 뭐 자본시장법에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증권회사 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본인이 주식거래를 할 때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든지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뭐 처벌이 되고 또 수익을 또 환수해야 회사로 되는 다 토해내게 만들죠. 네네, 그런 네. 제도들이 있는데 네. 뭐 좀 주목할 만한 제도 중에 하나는 자본시장법에는
상장회사 임직원 중에 특히 그 어떤 미공개 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있는 직원이라면 네, 네, 네. 실제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관하게. 주식을 취득해서 6개월 이내에 수익이 발생을 하면 6개월 이내에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네, 그렇게 발생한 수익을 회사에 환수를 해야 되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제도를 좀 그 차용해서 첨부를 해서 괜찮은데요. 네, 첨부해서 오. 그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신도시 비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도시 정보 상관없이 네네. 이용했는지 상관없이 단지 직원으로 근무했었던 근무한 사람이 그런 거래를 했거나 수익을 얻었다면 그 수익은 최소한 뭐 형사처벌은 안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형사처벌은 워낙 저기 엄격한 입증이 맞습니다. 필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형사처벌을 안 하더라도 그 이익을 수익을 환수할 쌓리- 수 있게끔 그러면은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오, 오늘 한 말 중에서 제일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재발 방지 대책에 이르기까지 오늘 LH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많은 그런 그 얘기를 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 잘 참고하시고요.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송 회사님도 잘 보내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